아내는 귀하게 살았죠. 온갖 비싼 화장품, 백화점 VIP 카드, 명품백 막 계속 사는 거예요. 남편이 좀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럼 나보고 지금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오라는 소리야? 이혼 사유가 뭐냐? 성격 차이래요. 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이혼한다는 부부, 과연 진짜로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게 맞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블로그 사례에 대해서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카드값 한 달에 얼마나 나오세요? 저요? 200, 300? 카드값 1200만 원, 1500만 원 나오면 경제 파탄이죠. 네, 파탄이죠. 네, 물론 이제 뭐 수천만 원씩 버는 뭐 그런 사람들이라면 네. 뭐 한 달에 1200 뭐 쓰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일반적인 가정에서 한 달에 1200, 1500 카드값 너무 나온다. 큰 돈이죠. 네. 감당하기 어렵겠죠. 네. 그렇게 나왔어요, 이 사례가. 그렇게 긁었는데 네. 남편이 눈치를 보고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네. 아내가 계속 긁는 거죠. 네. 그 부부의 얘기입니다. 아, 남자가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네. 부모님도 굉장히 어렵게 살고 경제적으로 막 어렵게 사는 걸 봐왔기 때문에 나는 커서는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하고 이제 다짐을 한 거죠.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성실하게 악착같이 일도 하고 돈도 잘 모으고 살았던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빚내는 거. 네. 부모님이 막 빚 갚느라고 평생을 허덕이는 걸 봤기 때문에 네. 빚은 절대 어지 않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데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비 때문에 네. 부모님 지원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조금 얻고 학자금 융자를 조금 해서 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빚은 바로 갚았겠죠? 네. 빚이 싫었으니까. 네.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또 부모님 지원이 안 되니 이제 전셋집 마련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마통을 뚫었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이제 그 돈으로 집을 마련하고 이제 이 남자는 또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 마이너스 통장 빚 갚으려고 열심히 또 노력했겠죠. 네. 그런데 아내가 지금 그걸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네. 아내는 서울에서 좀 어느 정도 귀하게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습관을 버릴 수가 없는데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명품을 사놓고 짧은 거리 이동할 때도 무조건 택시. 네. 남편은 그냥 웬만하면 걸어가거나 전철 타고 가는데 뭐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남편한테는 그래도 자기 이제 경제관념에 맞지 않는 거죠. 아내의 화장대 위에는 온갖 비싼 화장품들이 빼곡하고 네. 서랍을 열어봤더니 막 백화점 VIP 카드, 강남에 무슨 이렇게 성형 네. 이런 명함들 잔뜩 오고 쿠폰 찍힌 것들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옷은 또 어떻겠어요? 옷장 열어보면 다. 옷하고 백, 명품백 막 계속 사는 거예요. 네. 그거 사서 남편이 사놓고 그러면 샀으면 들고 다녀라. 이거는 유행이 좀 지나서 안 된다. 그럼 팔아 그러면 또 소중한 추억이 있어서 못 한대요.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네, 이렇게 사서 네. 모으고 네. 그리고 구두, 신발 또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좀. 오만 좀. 내가 지금 월급이 딱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월급보다 더 많이 긁으면 어떡하냐. 내가 나 혼자 버는데 왜 버린대. 좀 맞춰서 쓰자.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럼 나보고 지금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오라는 소리야? 그건 아니고 네. 그 말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부가 결국엔 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이혼 사유가 뭐냐라고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성격 차이래요. 성격 차이. 네. 성격 차이. 무슨 성격 차이인데요? 자기는 좀 아끼는 성격이고 부인은 좀 많이 쓰는 성격이래요. 그 성격 차이가 사실은 경제관념의 차이, 소비 성향의 차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사례도 성격 차이라고 했지만 과소비라든가 네. 어떤 경제관념의 차이 이런 게 있었죠. 네. 연예인들도 주로 성격 차이다라고 발표는 하지만 그 뒤에는 숨어있는 이혼 사유들이 사실은 있어요. 네, 그 연예인들도 알고 보면 부부싸움을 하면서 폭언을 했다거나 네. 뭐 돈 문제가 있다거나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네. 다만 외부적으로 그냥 성격 차이라고 공개를 할 뿐인 거죠. 근데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은 우리 부부 성격 차이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상담할 때 네. 어떤 성격 차이인지를 다 들어보고 네. 거기서 이혼 사유들을 다 캐치를 해서 뽑아냅니다.
그러면은 커플 중에 경제관념이 서로 달라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경제관념의 다른 부분이 이혼과 위자료 소송에 네. 사유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약간의 경제관념 차이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10,000원짜리 뭔가 물건을 사고 싶은데 뭐 부인은 그게 싫어서 마트에서 12,000원짜리 산다. 나랑 안 맞네. 그걸로 이혼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오늘 소고기 먹고 싶은데 아내는 돼지고기 먹고 싶어. 차이가 있네? 그건 이혼 사유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일반적인 사회 관념상 참을 수 있는 그 어느 정도의 선이 있어요. 그 선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다라고 뭐 법에 규정된 건 아니지만 공상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그건 이제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여러 번 반복된다.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뭐 이혼 얘기 나오고 하면 그거는 사실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선을 넘었다? 아니면 이혼 사유 네. 말고 위자료까지 가는 사유에 대한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그것도 사실 이혼 사유가 되는지 네. 위자료 지급할 사유가 되는지 된다면 뭐 얼마를 인정을 할지 네. 그건 전부 사실 법관의 재량입니다. 아, 하지만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잘못이 있었고 네. 어느 정도의 위자료는 인정해 달라라고 네. 주장하고 관련된 증거 제출하고 네.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얼마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지는 법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네. 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거죠. 아. 경제관념을 포함해서 성격 차이라든지 이제 부부 사이에 그런 문제들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을 넘지 않아야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20, 30년 정도로 혼자 살다가 우리 결혼해서 이제 맞춰가야 되는 네. 단계니까 20, 30년 동안에 혼자 살면서 형성되었던 그 관념이 하나씩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두 사람이 갑자기 만났을 때는 뭔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네. 이제 그걸 맞춰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선에서 맞춰가면 이제 갈등이 해결이 되는데 네. 그러면서 뭐 물론 이제 뭐 싸움도 하고 그런 단계를 당연히 거치겠죠. 그 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 선이 찾아지면 안정화 단계로 넘어가겠죠. 네. 그 해결 단계에서 대화를 거부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상대방을 무조건 비난을 한다거나 무조건 나한테 맞춰 뭐 이런 식으로 네. 강압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중간 선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결국은 그 중간 정도 선을 못 맞추면 파탄에 이르겠죠. 네.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뭐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대화하면서 서로 맞춰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정도가 내가 정말 한계치다. 이거 이상은 좀 안 될 것 같다. 그런 것을 서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요거는 절대 안 될 것 같다. 네. 그걸 서로 맞춰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제 노력이 필요한데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은 네. 가끔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빠이빠이 해야겠죠. 성격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부부, 과연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게 맞느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성격 차이를 또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